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100세를 꿈꾸는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닥터 차윤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뒷목이 뻐근하고 뻣뻣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서랍장에서 익숙하게 파스 한 장을 꺼내 목 뒤에 찰떡같이 붙이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목 좀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어제 잠을 좀 잘못 잤나 보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뭉쳤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고도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 혈압이 조금 높으시거나 혹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뒷목의 뻣뻣함을 결코 단순한 근육통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뻣뻣함은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파스 한 장으로 그 통증을 덮어버리는 행위는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에서 뒷목이 당기는 증상을 그저 피로 탓으로 돌리며 단치하다가 안타깝게도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이어져 큰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서 뒷목이 당기는 줄 알았어요. 파스 붙이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내버려뒀는데 그게 큰 병의 신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결코 이유 없는 통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특히 뒷목은 우리 뇌로 가는 소중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자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이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왜 뒷목이 뻣뻣할 때 파스부터 찾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위험한 신호를 어떻게 읽고 대처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켜줄 이 소중한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뒷목의 통증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의학적이고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서양 의학적인 관점에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현상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혈관벽은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는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혈류를 조절하기 위해 목 주변의 근육들이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수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뻣뻣함의 실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낡은 고무호스에 갑자기 너무 강한 수압의 물을 틀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호스가 팽팽해지다 못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목의 혈관과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니 겉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그 압력을 견뎌내기 위해 억지로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때 파스를 붙이면 파스의 성분이 피부를 시원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증 감각을 마비시켜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혈관 내부의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신호만 차단하니 뇌혈관이 버티다 못해 터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현상을 상혈화한 혹은 간양상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운은 원래 아래로 내려가고 머리는 시원해야 건강한 상태인데,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뜨거운 화기운이 머리 쪽으로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이를 풍의 전조라고도 부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기 전에 가지가 뻣뻣해지듯 우리 몸도 풍이 오기 전에 목 뒤의 기운이 꽉 막히게 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뒷목을 풍지와 풍부라는 혈자리가 있는 곳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바람이 머무는 연못이자
바람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뻣뻣해진다는 것은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내 몸 안의 비정상적인 열기가 뇌로 침범하려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65 되신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고혈압이 조금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뒷목이 뻐근해서 매일 밤 파스를 2장씩 붙이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파스를 붙이면 화한 느낌 덕분에 잠이 잘 오니까 괜찮아진 줄 아셨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190까지 치솟아 있었고 미세한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목이 뻣뻣한 게 혈압 때문인 줄 알았으면 파스 대신 병원을 찾았을 텐데라며 통곡하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켜 지금은 생활습관 교정으로 많이 좋아지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과는 결이 다릅니다. 뒷목의 뻣뻣함은 여러분의 생명줄인 혈관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단순히 근육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의 압력이 어디서부터 막혀 있는지, 왜 뜨거운 기운이 머리로 솟구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파스에 의존하는 대신 근본적으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음식과 생활 속 실천법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뻣뻣해진 뒷목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치솟는 혈압을 잠재우며 동시에 우리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무릎 관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줄 기적의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몸에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 천연 약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서양 의학적으로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벽을 청소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하죠. 한의학에서는 검은콩을 흡두라하여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최고의 약재로 칩니다. 우리 몸의 뼈와 관절은 신장이 주관하는데 신장이 튼튼해지면 무릎의 골수가 채워지고 뒷목으로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열기가 가라앉게 됩니다. 실제로 칠순의 이옥순 할머니 사례가 떠오르네요. 이분은 뒷목이 당기면서 무릎 연골까지 달아 걷는 게 고역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검은콩을 푹 삶아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6개월 후 할머니는 혈압이 안정된 것은 물론이고 지팡이 없이도 동네 산책을 하실 정도로 무릎이 가벼워지셨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섭취하실 때는 생으로 드시기보다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며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심한 분들은 칼륨 조절이 필요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역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해줍니다. 피가 맑아지니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고 뒷목의 뻣뻣함이 사라지죠. 한의학에서는 미역을 차가운 성질을 가진 해조라 하여 머리로 치솟는 화기를 아래로 내리고 뭉친 혈전 어혈을 푸는 데 사용합니다. 예전에 혈압약 부작용으로 늘 뒷목이 무겁다던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평소 고기를 좋아하시던 식단을 미역국과 미역쌈 위주로 바꾸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뒷목의 열감이 사라지고 혈색이 몰라보게 맑아지셨죠. 미역은 너무 오래 끓이기보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보다는 들기름에 묻혀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로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리놀레산이 풍부합니다. 혈관이 유연해지면 혈압 충격을 잘 견디게 되어 뒷목 통증이 완화됩니다. 또한 두부의 칼슘은 무릎뼈를 단단하게 지탱해주죠. 한의학에서는 두부를 성질이 부드럽고 기를 보하는 음식으로 봅니다. 8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은 치아가 약해 고기를 못 드시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셨는데
매 끼니 따뜻한 데친 두부를 드시게 한 뒤로 근력이 붙으면서 무릎 통증이 90% 이상 개선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으니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억제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해 무릎 연골의 기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브로콜리는 간의 기운을 소통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뒷목 당김을 해결하는 데 명약입니다. 직장 퇴직 후 화병과 고혈압으로 뒷목을 잡고 사시던 김 선생님은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매일 식탁에 올리셨고 신기하게도 뒷목이 가벼워지면서 무릎의 부종까지 빠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브로콜리는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3분 이내로 살짝 찌는 것이 가장 좋은 섭취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D가 많아 무릎 칼슘 흡수를 돕는 것은 덤이죠. 한의학에서는 표고를 향이고라 하여 기를 돋우고 입맛을 살리며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무릎이 아파 운동을 못하니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에 빠졌던 환자분께 표고버섯 차를 권해드렸는데 몸에 붓기가 빠지고 뒷목 통증이 사라지면서 체중까지 감량하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셨습니다. 표고는 말린 것을 사용하면 영양분이 더 응축되니 말린 표고를 우린 물을 식수처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상식처럼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도가니탕이나 사골국이 최고다. 많은 분이 무릎 연골이 다르면 소의 도가니나 뼈를 고운 국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도가니탕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콜라겐이지만 사실 먹는다고 해서 그 성분이 곧바로 우리 무릎 연골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골국을 너무 오래 고우면 인 성분이 많이 나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높은 지방 함량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혈압을 올리고 뒷목을 더 뻣뻣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진한 고기 국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 뒷목 당기고 혈압 오르면 무조건 안정을 취하며 누워 있어야 한다. 물론 급격하게 혈압이 오를 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은 혈관 탄력을 더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많은 분이 혈압이 높으면 운동하다 쓰러질까봐 겁을 내시는데 오히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천연 혈압약입니다.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무릎 관절은 더 굳어버립니다. 뒷목이 당길수록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목과 어깨를 움직여 기혈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무릎 아플 때 맞는 뼈주사는 자주 맞을수록 좋다. 일명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당장의 통증을 없애주는 데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통증 차단일 뿐입니다.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오히려 연골을 약화시키고 뼈를 녹일 수 있으며 전신 부작용으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당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뒷목이 뻣뻣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스테로이드 남용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주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소한으로만 맞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음식과 습관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실천할 때 비로소 내 몸에 보약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하루를 건강으로 꽉 채워드릴 24시간 루틴을 짜왔으니 내일부터 딱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기지개를 크게 켜고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해진 손으로 뒷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어줍니다. 잠자는 동안 굳어있던 혈관에 자, 이제 일어나서 일하자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맑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침 식사는 앞서 말씀드린 검은 콩과 두부를 곁들인 가벼운 한식 차림이 좋습니다. 식후에는 바로 앉지 마시고 집안을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소화를 돕습니다. 점심 전후인 오전 11시와 오후 3시는 우리 몸의 기운이 가장 활발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무릎을 위한 시간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무릎 주변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뒷목의 긴장까지 풀립니다.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미역 무침을 곁들여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단을 챙기세요. 저녁 식사는 반드시 저녁 7시 이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음식을 드시면 소화기로 혈류가 몰려 뇌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다음 날 아침 뒷목이 더 뻣뻣해집니다. 저녁에는 표고버섯을 우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취침 전에는 수건을 돌돌 말아 목 뒤에 받치고 눕는 경추베개 자세를 10분간 유지합니다. 이는 거북목을 교정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이 루틴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아끼는 작은 정성일 뿐입니다. 이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만듭니다. 주의사항 및 엔딩 격려와 마무리.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만약 뒷목이 뻣뻣하면서 동시에 심한 어지럼증이 있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고 말이 어눌해진다면 그것은 생활 습관으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선 응급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이나 이미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린 음식이라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의사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이고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 덜컥겁부터 나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파스 한 장에 의존하던 어제의 습관을 버리고 오늘부터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용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건강의 지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차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 고혈압약 끊어도 될까? 혈압약 없이 혈압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